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주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여름인 것 같아요. 낮에, 한낮에는 굉장히 덥던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5월달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악재성 재료들이 나와서 지난주에 또 옵션 만기일날 또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많이 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시황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특강 얘기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차트를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오늘 새벽이었군요. 미국이 어떻게 끝났냐면 플러스로 잘 끝났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 뭐 특별하게 얘기 나온 거는 없고요. 그냥 잘 끝났어요. 증시 자체는 유럽 증시도 이거 잠깐 체크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해외 증시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요거는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고, 날이니만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증시가 몇 퍼센트에 끝났냐면, 잠시만요. 네. 미국 증시가 몇 퍼센트 끝났냐면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 지수도 이제 소폭 상승으로 끝났고 S&P 500 지수도 플러스로 잘 끝났어요. 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승으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들이 걱정한 것처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고 아주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캔들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제 차트 얘기할 건데 여기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어제 장중에는 좀 하락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1.3%까지 여기 다우지수인데 빠졌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아래 꼬리를 굉장히 잘 달고 올라왔어요. 어제하고 오늘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캔들 자체가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어제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이거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인데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쉬는 것도 투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편하게 좀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마음 편안하게 더 푹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어야지 이제 쉬시면서 체력을 좀 이제 유지를 하고 그죠? 보충을 좀 하고 이제 그래야지 월요일 날부터 또 치열하게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마음 편하게 이제 쉬시라고 시황부터 잠깐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잘 끝났죠, 그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한 3주, 4주, 3, 4주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트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주제예요. 차트를 잘 보는 이제 핵심 기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릴 때는 이제 차트 잘 보는 핵심 기술 지지와 저항이라고 아까 해놨었죠? 예, 맞아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지와 저항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차트 분석을 잘 하시려면 좀 여러 가지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이 차트를 잘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차트를 잘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하게 수익을 좀 내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네. 차트를 잘 보려고, 왜요? 수익을 잘 내고 싶으셔서, 편안하게 내고 싶으셔서 차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차트를 잘 보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거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셔서, 또 뭐 눈앞에 수익 난 거 사라지기 전에 그 수익을 온전하게 챙기고 싶으셔서,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은 아니에요. 수익은 아니고 매수가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거나 본전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 나오기 전에 그 돈을 좀 매도해서 빼가지고, 그죠? 그 돈을 빼가지고 손실을 좀 덜 보고 싶으신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현금 들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바로 좀 이제 그냥 오랜 기다림 없이, 그죠? 기다리기 싫으신 거죠. 그래서 기다림 없이 바로 이제 수익 내고 싶으셔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긴 하지만 다 똑같죠. 수익을 편안하게 좀 빨리 깔끔하게 내고 싶으셔서 차트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 한 명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유는 다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개인들이 차트를 잘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는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내고 싶으셔서, 본인 성향에 맞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죠. 그런데 이제 노력하시는 것만큼 현실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어렵겠어요? 이것도 이제 공부하시려고, 차트 공부를 우리 다른 말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부하시려고 여러 기법 강의 또 많이 들어보시고요. 요즘에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쪽에 가보면 뭐 별의별 기법 강의 다 있어요. 뭐 필살 기법부터 시작해서 뭐 청기누설 기법,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여러 강사, 선생님들한테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보셔도 잘 안 되실 거예요. 들을 때는 혹해요. 이거 굉장히, 이거 하나만 그죠? 배우면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내가 사는 종목 다 그냥 상한가 꽂을 것 같고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막상 해보시면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잘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부터 먼저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꺼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개인들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이길래 잘 안 될까요? 방금 전에 이제 기법이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기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뭐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그 전문가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랑 같이 해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전문가에 대해서 좀 욕하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유가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법을 배우면 안 된다. 기법 같은 거 배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기법을 배우면 안 된다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 기업의 본질을 알고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갖고 주식을 하기에는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도 맞지만 저는 그래요. 그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해야 돼요. 둘 다 적절하게 잘 섞어서 그 시장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투자자 성향에 맞게 그거를 잘 이렇게 조율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예요. 뭐 기법은 배우면 절대 안 된다. 기업 분석만 해야 된다. 또 반대로 기업 분석 필요 없어. 차트만 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고 했지만 기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기법만 가지고 주식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돈 못 벌어요. 왜요? 그거 하나만 들고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기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법 강의 같은 거 배우시는 거 괜찮아요. 사람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자기만의 어떤 이제 비장의 무슨 그런 이제 뭐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배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세력도 자기만의 기법을 쓰거든요. 그죠? 세력의 기법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기법을 바꿔버리죠. 세력도 자기만의 이제 기법을 쓰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 한 가지 기법만 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간단한 얘기인데 세력이 오직 딱 한 가지 기법만 쓸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세력이 한 가지 기법만 쓰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은 한 가지 기법만 쓰는 게 아니라 노출도 안 하지만 여러 가지의 기법을 아마 이렇게 돌리면서 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기법을 활용하고 쓸 텐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법이 그 개인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 기법을요. 딱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요것만 딱 배우셔가지고 요 이제 기법 한두 개를 가지고요. 오래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어서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종목에 딱 대입해서 설명하는 거 딱 그거만 듣고 가서 바로 달려가서 그 기법 갖고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법이 나빠서요? 제대로 된 기법을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그 기법 가지고 모든 차트에 모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그거 갖고 하니까 어쩔 때는 돈을 벌지만 어쩔 때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공부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두 개 가지고 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법을 한 10개, 20개, 30개 배우면 좋을까요? 그것도 안 될걸요? 왜요? 기법 한두 개 갖고도 활용이 안 되는데 20개, 30개씩 배우면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아마 고민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법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뭐 그 칼도 그죠? 일반 가정주부도 칼을 한 5가지에서 한 6, 7가지 종류를 딱 갖다 놓고 쓰지 않습니까? 회 뜰 때는 이제 좀 그죠? 좀 짧고 좀 긴 거 뭐 그런 회칼을 쓴다든지 아니면 야채 썰 때는 이제 딱 그 뭐예요? 칼에 안 달라붙게 오이 같은 거 썰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달라붙게 칼에다가 이렇게 무슨 처리한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 큰 무슨 이제 수박 같은 거 쓸 때는 또 그만한 또 좀 긴 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빵 썰을 때는 또 빵칼이 또 있고 토마토 같은 거 썰을 때 보면 톱같이 생긴 거 있죠. 왜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 뭐 실제 요리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수도 맨날 똑같은 뭐 톱이나 망치만 하나만 갖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잘 이제 배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 개인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어떤 기법 한두 개 배우면 그거에 혹하셔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거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먼저 짚고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은 기법 스킬을 배우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내일 당장 바로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배운 그 좋은 기법이나 스킬들을 내 걸로 만드는 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바로 종목 그 기법 가지고 수익 내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엉뚱한 아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그래야지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이 즉 좋은 도구 그 아까 기법이나 스킬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이제 실천하셔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차트에 이제 그 차트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잘 보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실 때 3요소가 있는데 뭐 간단한 건데요. 잠깐 요거부터 차트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이쪽 유튜브 쪽은 잘 나갔을 것 같고 여기 밥TV 쪽에 소리가 안 들렸겠네요. 그래요. 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네. 차트 분석 이제 핵심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리, 그 다음엔 거래량, 세 번째는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아까 이제 문자 보낼 때 문자 보낼 수 있는 그 칸이 좁아가지고 요것만 3번만 해서 보냈는데 실제로는 심리와 거래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지지와 저항 중에 대표적인 게 매물대이기 때문에 하나 써놨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주식할 때 보통 3박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차트를 분석할 때도 요게 한 3박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주말 특강을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알고 있는 기법이 차트를 볼 때 그죠? 쓰시는 기법이 보통 최소한 한두 개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개 상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까 이제 뭐 칼이나 톱 뭐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아까 연장에 도구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기법들을 비교를 했었죠.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신 그 기법들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법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이뻐 보이거나 그러면 진짜로 뭐 제 기법을 한두 개 정도는 풀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기법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뭐예요? 심리, 이제 거래량, 지지와 저항 요 세 가지를 해놨는데 요걸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박스권 매매 기법이죠, 그죠? 네. 박스권 매매 기법이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이제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가장 보편적인 매매 기법이 이건데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요렇게 움직이죠. 네. 제가 이 얘기는 우리 회원들 참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요걸 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가 맨날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장은 주식시장은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맞죠?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일반적으로 이 박스권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저항이 걸려서 못 올라오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가 나와서 위쪽으로 위로 올리는 게 맞죠. 그죠? 평상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심리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겠어요?
시장이 만약에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여기까지 치고 나오겠죠? 근데 과열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 하겠죠. 맨날 그냥 박스권은 전고점에서 팔고 전저점에서 사면 돼.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법이 되게 일반적으로 아는 기법이 다 이 박스권에서 파생된 거예요. 박스권 이해만 제대로 하시면요. 기법 아주 진짜 그 옛날 말로 고급지게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이 종목의 매매, 이 종목을 매매하는 참여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과열되어 있으면 여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라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겠죠. 이거 모르면 맨날 그냥 여기서 파는 거예요. 수익 맨날 그냥 그 정말 작은 수익 내놓고 아이고 잘 팔았네 싶었는데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러죠. 여기서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잘못 팔았나 봐. 다시 샀어요. 다시 샀더니 뚝 떨어지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법만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과열만 있나요? 아니죠. 침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좀 다운된 거죠. 침체가. 그죠?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또 뭐가 있겠어요? 박스권 다시 가볼까요? 이번에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공포에 빠져 있어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에서 어느 나라 외환위기 올 것 같아요. 옆에 나라 옛날에 터키 같은데 막 외환위기 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막 빠지고 막 그랬죠. 갑자기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막 미국이 2% 3% 급락했어요. 그럼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 매매 기법에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지를 이탈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죠. 기법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기법 딴 거 없다니까요. 네. 손절하라 그래요. 여기 돌파하면 여기 딱 오면 팔라고 그러고 여기 오면 매수. 그런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손절.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장이 이제 공포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공포인지, 여기 공포죠. 공포인지, 침체인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지, 지금이 과열되어 있는지, 이거 자체를 분간을 못하면 맨날 그냥 차트를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3시 반, 시간에까지 해서 6시까지 아무리 차트를 째려보고 있어도 아무리 기법을 많이 배우셔도요,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건 심리예요.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거래량한테 영향을 끼쳐요. 개인들은 거래량 안 보더군요. 대량 거래 막 10년 만에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 기업이 막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다가 심지어 막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10년 아니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네? 한 20년 만에 창사의 일에 처음으로 평상시에 많이 터져야 한 500만 주 터지던 주식이 오늘 한 5천만 주 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급등하다가 이제 음봉 맞고 떨어지니까 이게 싼 줄 알고 이제 반등 먹으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어쩌다가 옛날에 이제 특히 무방위원분들이 자주 물어봐요. 우리 방위원분들은 고소라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물어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아니 보도 이제 보지도 못한 상장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주식이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윗골에 달고 막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래량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거래량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드리고 알려드려도 무시한다니까요. 왜요? 당장의 수익만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거래량 얘기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차트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보세요.
이 거래량에 끼치는 심리가 거래량한테 영향을 끼쳐요. 왜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좋으면 따라 붙어요, 안 따라 붙어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시장을 아주 좋게 생각하면 10% 20% 급등이 나와도 따라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따라 붙습니다. 수익이 30% 50%씩 났어요. 그 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3% 5%짜리만 수익이 나도 이거 사라질까봐 그냥 갔다가 매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져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요, 간이 이제 몸속에서 나와요. 네, 간이 어디로 나온다고 그러죠? 네, 잠깐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 나와버리니까 3% 5%만 이제 수익 나도 이거 팔고서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30% 50%짜리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배짱을 부립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과열됐을 때거든요. 네. 이 심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매수하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그럼 거래가 지나치게 늘어나겠죠? 이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쉬운 박스권 매매도요, 이 심리가 거래량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할 때 우상향으로 상향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 체크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얘기 드린 거. 심리가 거래량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공포 국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 국면에서는 거래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근데 엄청난 대량 거래량은 아니고 그냥 좀 터져요. 네. 과열됐을 때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져요. 네, 이거를 감안해서 차트를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침체, 특히 공포. 침체는 완전히 거래가 말랐겠죠, 그죠? 네, 공포 국면에서 어떨까요? 거래가 크게 늘긴 늘어나요. 직전보다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직전보다 늘어나지만 눈에 띄는 대량 거래량은 안 나옵니다. 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나오는 투매건, 오랫동안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거 간에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량 얘기는 저 지난번에 앞서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이 지지와 저항, 이게 보통 이제 기법이 뭐냐면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매물대, 이평선, 아니면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추세선, 그죠? 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든지 MACD, 하여튼 별의별 그 보조지표들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에요. 왜 지지와 저항이 중요할까요? 왜긴요. 주식은 어디서 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지할 때 주식 사면 싸죠.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항은 뭐예요? 더 이상 못 뚫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고점이겠네요. 이렇게 쉬운 것을, 그죠? 네. 여기는 저점이고 여기는 이제 저항은 고점인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것만 알면 아주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기 저항인지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죠. 네. 목표가 잡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지지와 저항이에요. 근데 심리 그리고 거래량이 이 지지와 저항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끼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보는 거예요. 특히 봐요? 이평선. 저는 이평선 이거 치지도 않아요. 네.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리는 차트가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 차트의 핵심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지지와 저항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이 왜냐하면 저점과 고점을 잡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지지와 저항에 누가 큰 영향을 끼치느냐? 심리와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쳐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이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매수와 매도를 한다?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기법은요, 대부분 뭐예요?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기법 아닌가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아니면 급등 직전에 사서 최고점에서 파는,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아마 엄청나게 훌륭한 기법들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쓰면 안 될까? 왜 그러겠어요? 그 기법만 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법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등병한테, 훈련병한테 아무리 좋은 그 소총과, 그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면 뭐 하겠어요? 쓸 줄을 모르는데. 맞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기법 좋은 거 하나 배워놓으셨을 텐데,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긍하시겠지만, 막상 또 실전 매매에 들어가시면 좀 어렵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까만 글씨로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리 있죠? 네, 이 심리와 이 거래량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초보분들 또는 이제 경력은 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 있죠? 경력은 한 10년씩 되셔도 차트 같은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튼 초보분들이나 경력이 이제 있지만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차트에다가 가급적이면 지표 있죠? 보조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차트를 잘 보고 싶으시면 지표 같은 걸 추가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평선도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심리, 거래량 이걸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 띄워볼게요. 종목 보지 말고 오늘은 이제 지수 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못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박스권을 잘 돌고 있거든요. 네, 자 보세요. 요걸 박스권을 한번 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2월달, 3월달이죠. 여기. 그래 이제 박스권 고점이 어디냐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2, 3, 4월달 그죠? 여기가 고점이고 밑으로 쭉 내리면 원래 저점은 처음엔 여기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했죠. 요게 박스권이었어요. 왜 박스권이었냐면 여기에서 3월 초에 처음에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죠? 다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여기 딱 왔는데 여기에서 원래 기법으로 따지면 여기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살짝 깨져버렸어요. 여기 3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수가 살짝 흔들렸을 때 방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 종목들이 여기를요 살짝 깨고 내려왔을 때 이탈했죠? 기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손절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살짝 깨졌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 줄 아세요? 전저점 깨졌다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하락을 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면 손절을 하든지 뭐 매도하든지 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 지수가 빠졌고 빠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서 손절 때리시잖아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반드시 피눈물 흘려요. 왜요? 무서워서 손해보고 버렸거든요. 그 손에 메꾸려고 또 손실나는 매매를 또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어요. 반토막 나는 게 그 뜻이에요. 과다출혈이에요. 처음에 얼마 안 흘려요. 처음부터 반토막 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처음에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 위주로 해요. 삼성전자, LG전자, 예? SK그룹, 그죠? 롯데그룹 이런 거 하다가 점점 이제 개별주 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안전한 뭐 한국전력, 그죠?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뭐 SK텔레콤, KT, 그죠? 이런 거 배당도 좀 주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슬슬 이제 개별주에 눈을 떠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근데 들어오시면 종목들이 그냥 가요? 흔들고 가죠. 그거를 잘 이겨내기만 하면 좀만 이겨내면 큰 수익 나는데 개인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박스권 잠깐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 점에서 왜 하락했는지를 알고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잘 보세요. 결과가 어때요? 잠깐 하락했다가 원래대로 쭉 올라가죠. 오히려 악고점을 제껴버립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기서 손절당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손절을 왜 당해요? 근데 수많은 개미들이 여기서 바닥에서 손절 때려요. 왜요? 기법을 배웠는데 기법은 잘 배웠어요. 그게 기본 원칙이 맞아요. 근데 그 기법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심리하고 거래량 요 두 가지를 안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를 쓰시건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일목균형표를 쓰시건 여러 가지 기법들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상태에서 그걸 써야지. 기본이 되는 심리하고 거래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빠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법 갖고 들이대니까 맨날 손절하고 팔았더니 급등하고 팔았더니 바닥이었던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하고 거래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개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강조 되게 많이 해요. 깨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왔죠? 네. 근데 이때 3월 말에 왜 빠졌어요? 3월 말에 그냥 빠졌어요. 악재 없었다니까. 악재가 없었어요. 그냥. 개별주들 이제 3월 말이니까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좀 시끄럽긴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좀 빠졌던 거지 그 외에 큰 문제들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월 달에 우리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사줘갖고 좋았죠. 쭉 가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더니 줄렁줄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또 올라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죠? 중국에서 이 공산당들이 좀 시끄럽게 했죠. 그랬더니 쭉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권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기준으로 걷는데 조금 더 하락을 했으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저는 종가 기준으로 걷거든요. 여기가 맞아요. 저점이 여기였고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어떻게 해놨어요? 세력들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전저점을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아주 살짝만. 네. 개인들 그냥 겁에 질릴 정도로 자기들은 손해 별로 안 보고 개인들 그냥 질릴 정도로만 콕 찍어놓고 갔어요. 요즘에 전저점 이런 식으로 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7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충 7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698 정도 아니면 690.9 이런 식으로 살짝 건드려요. 네. 개인들이 살까봐 바로 쫙 올려버려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추가 음목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상승으로 잘 끝났고 중국도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는 월요일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음봉이 나와도 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차트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네. 차트에서 해방이 되면요. 차트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차트를 잘 보면 잘 사고 잘 파는데 큰 도움이 돼요. 차트 하나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움은 엄청나게 돼요. 요번에 보세요. 하락했죠? 왜 빠졌어요? 여기는 거래가 없었고 여기는 거래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이 전저점 깰 때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랫골이에요? 윗골이에요? 아랫골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투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빠졌죠? 미국, 중국, 북한? 북한 이슈가 악재였나요? 악재로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빅텍이 상한가 갔어요? 안 갔어요. 방산주 상한가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미국 상승 나왔죠? 중국 상승 나왔죠? 우리나라 왜 빠졌는데요? 간단하네요. 투매 나온 거네요. 그쵸? 개인들 투매한 거예요. 그런 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아랫꼬리 달고 잘 끝났네. 오케이. 월요일날 양봉 센 거 하나 나오면 금방 회복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더 눌러주면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면 돼요. 종목들은 어떤 게 반응하는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래픽 관련주 급등하죠? 그래픽 관련주 뒤에서 누가 준비하는 줄 아세요? 대선주들이 움직여요. 저는 이제 무방에서 대선주 얘기 안 해요. 우리 방에서 매집 되게 많이 해놨는데 매집을 되게 많이 해놨다는 게 수많은 종목 매집했다기보다 대장주급들을 매집을 몇 개 해놨어요.
네, 대선주 얘기 안 하죠? 네, 대선주가 좋아요라는 얘기는 하지만 종목 얘기 안 해드리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방에서 은밀히 지금 모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래픽 관련주에 이제 집중해 있는데 우린 그래픽 관련주 수익 내면서 팔고 있어요. 국일제주도 목요일날 다 팔았어요. 4,800원인가? 그 정도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5,000원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것도 후발주자 사는 것들도 올라오면 팔 거예요. 후발주자를 더 살 수도 있지만 일단 앞에서 수익 난 거는 팔고 있어요. 왜요? 과열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누가 준비하고 있냐? 대선주 같은 것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개인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핑 끝나면 딴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은 또 수익 못 내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뭐 화요일쯤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알고 지지와 저항을 세팅하고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차트가 쉬워요. 예. 한번 내일부터 한번 당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를요? 차트 보실 때 웬만한 보조지표 지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배운 기법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면 심리, 거래량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지지선에서 깨졌는지, 왜 지지선까지 안 왔는지, 때로는 안 올 때도 있어요. 뭐 모든 주식이 다 여기 똑같이 저점을 동일하게 찍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잠깐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안 가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들었다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북한 뭐 중국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요번에 3월 말처럼 아니면 2월 말처럼 뭐 이제 큰 이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3월 말에는 그냥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오니까 개인들 심리가 눌려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투매놨던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3월달이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거는 4월달 되면 끝나요. 앞으로 11개월 동안 그 뉴스는 안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는 거의 3월달에 많거든요. 3월 말에. 3월 말 지나고 4월달 되면 그 뉴스는 잘 안 나온다니까요. 악재로 작용 안 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3월 말에 나왔던 방금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내야 되죠. 그게 언제예요? 3월 말까지예요. 90일이니까요. 그죠? 3월 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못 내면 상장 폐지. 뭐 얘기 나오죠? 4월 달부터는 그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기 약재잖아요. 그죠? 초단기 약재인 거예요. 11개월 동안 이 약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스권이 뭐였어요? 아까 박스권은 원래 이거였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잠깐 깼네요. 왜 깨졌어요? 상장 폐지 것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개인들이 겁이 나서 판 거예요. 그러면 12개월 동안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뉴스 안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뭐요? 단기 바닥이었잖아요. 사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올려놨어요. 쭉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심리, 거래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지와 저항. 이제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왜 떨어졌는지 호재, 그죠? 재료, 악재가 악재인지 호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차트를 정말 잘 보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알 수 있는 거 심리, 거래량,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플러스 알파 추가를 하면 재료 이런 것까지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당장 따라해 보세요. 불필요한 보조지표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법이나 어떤 이제 특정 뭐 그런 스킬,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싹 지워버리고 처음에 어색할지 몰라도 조금 하시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눈도 편안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알고 있는 그 기법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뭐 기법 강의하면 이제 나만의 어떤 뭐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법을 잘 쓸 수 있는 법, 즉 칼이나 이런 무기가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식하실 때 전투니까 이 주식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을 그 무기를 잘 가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차트를 가장 잘 보는 방법은 심리, 거래량, 그리고 지지와 저항. 요거를 이제 흔히들 3박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앞으로 요거부터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굉장히 쉽게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죠?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맛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맛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차이나 그레이트 기억나세요? 이거 그 지금 거래정지 상장 폐지 얘기 나오죠, 그죠?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우리 정의원들은 아세요. 내가 막 욕을 했다니까요. 뭐 300원 한 200원짜리였죠. 280원이었다가 200원대에서 이제 700원까지 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내가 막 걱정돼갖고 막 욕을 했어요. 우리 회원들 보고 설마 이런 거 안 하시겠지만 우리 방은 동전주 이제 안 하거든요.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네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막 했었어요. 차트 언뜻 보면 되게 좋죠. 막 그죠 막 엄청난 막 매집이 들어와 있고 그죠. 네. 막 뽑고 있으니까 올릴 때 뭐라 그랬냐면 4월 달이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거래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급등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핑계 삼아서 올리는 거였는데 이 기업이 이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거래 정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고 힘이 굉장히 좋은 차트 같은데 차트만 놓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뭘 봤겠어요? 거래량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래량이 보이시죠? 흔하게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근데 연거푸 터지고 있었어요. 안 무서우세요? 차트를 완전히 무슨 눈썰매 정도 아니고 박살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바닥인 것 같죠? 땅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회원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중국 기업들은 나 못 믿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 중국을 못 믿어요. 근데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옆에 있다가 올케 가지도 못했던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이 친구도 같이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 양목 나왔던 것보다 더 밑으로 반납한 다음에 꺾어져 있다가 거래 정지당했어요. 이 거래량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언뜻 보니까 앞에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으니까 세력이 돈 들어온 것 같죠? 잘 보시라니까.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만큼 터졌었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됐었어요. 어디냐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좀 더 할까요? 한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원래 한 30분 정도만 강의하는데 네. 좀 길어지네요.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김양목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이제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멀쩡한 차트도 이렇게 보면 죽이는 차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죽을 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차트가 있어요. 요번에 구글 제지 있죠? 이거 이제 급등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 엄청나게 더 갈 것 같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등 전에 보실래요? 첫 상한가 나오기 전에 거의 죽어가는 차트였어요. 개인들이 보기에는 죽어가는 차트였을 거예요. 조만간 이게 1,000원을 이게 얼마나 이게 998원이었나 그랬을걸 여기가? 네. 잠깐만 보면 돼요. 세력들도 이거 네. 있다니까요. 여기 있네요. 최저가 996원이었네 여기. 996원 찍어놓고 1,000원을 거의 안 깼어요. 1,000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동전될 것처럼 막 위협을 하고 있었죠. 구일제 자체는 회사는 괜찮아요. 네. 이제 약간 이제 그 주가가 좀 싼 거였는데 다시 이제 그 동전될 뻔은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동전될 것처럼 막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네. 더 이상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지고 있다가 여기서 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언뜻 봐서는 차트가 다 죽은 차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뭐가 나와요?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눌림목이라 그러면 뭐 양봉 조그만 거 하나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죠? 네.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눌림목으로 봐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앞에서 이제 이게 800원에서 한 1,300원까지 올렸으니까 얼마 올렸죠? 대충 한 50% 이상 급등시킨 거거든요, 이게. 50% 이상 급등시키고 살짝 눌려서 돌리고 있던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몇 개월짜리요? 5개월짜리 눌림목이었었어요.
세력들은 5개월 동안 칼을 간 거예요. 수익 내려고. 네? 5개월 동안. 근데 개인들은 뭐 했겠어요? 5개월 동안 머리를 뜯은 거예요. 구리돼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세력들은 매집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분석하셔야 돼요? 심리와 거래량을 분석하시면 차트가 쉬워 보입니다. 이게 눌림목이었습니다. 네. 요게 우리가 매집을 여기서 했거든요. 요런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뭐냐면 심리와 거래량 요거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면 지지와 저항이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얘기인데 참 쉬워요. 실제로 쉽고. 그래서 오늘 쉽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네. 누구한테 맡겨요? 진공승부한테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맞게 다듬으시면 되죠. 잘 튜닝을 잘 하시면 돼요. 악기도 그죠? 자기한테 맞게 뭐 기타 요즘 제가 기타를 좀 치는데 기타를 배워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기타도 보면 그 뭐 기타 재질에 따라서 그죠? 소리도 다르지만 좀 초보라서 많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줄 같은 거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색을 이제 맞게 이제 줄도 이렇게 바꾸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즐기는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법을 잘 가시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조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말도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참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거 얘기해 드릴까요? 나중에 진짜 예뻐 보이면 기법을 제 걸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뭐 진검승부의 뭐 스킬이나 기법이 궁금하시죠? 무방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약간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에 딱 꽂히면요 그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무방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미세먼지 갈 것 같으면 미세먼지 얘기를 자꾸 해요. 알게 모르게. 대놓고는 안 해요. 네. 그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무방 몇 번 들으시면 대충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무방을 들으세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고점일 때도 언질 많이 해드렸고요. 수소차 고점일 때 저 언질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대놓고 고점이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방 회원들, 유료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요. 왜 얘기하겠어요? 무방하고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랑 유료 방송이랑 차이점은 유료 회원들은 말 그대로 돈을 내서가 아니라 제가 추천한 종목들 갖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그쪽을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도움을 드리려고 자꾸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시면 어디가 과열되고 어디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방을 좀 열심히 좀 들으세요. 들으시다가 좀 성향이 좀 맞는다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시고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는 그 자기 거 원래 잘 대놓고 안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자기가 쓰는 그 기법은요 원래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맛집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90% 정도는 알려줘도 마지막 비법은 며느리한테만 물려주죠, 그죠? 네. 대신에 그 맛집처럼 그죠? 그 기술로 맛집에서는 그 기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즐겁게 하죠, 그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이제 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법 그런 기술로 여러분들 수익 나게 도움을 드리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방 열심히 참여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방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방에 좋은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가는 별로 뭐 얼굴도 좀 그렇고 그죠? 네, 잘생긴 게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이제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요즘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못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전문가는 별론데 회원들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섞여서 수익들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네.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방 회원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제 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 회원분들도 좀 꽤 들어와 계실 텐데 비트코인이 800만 원을 찍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800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다시 눌리고 있는데 아까 뭐 보니까 820만 원? 네, 아무튼 800만 원을 뚫었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 월요일 날 그죠?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게 보여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그 많이 모은 종목 중에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게 이제 급등하면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약간 언지를 드린 거예요. 네. 우리 회원들은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그리고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이제 녹화 방송은 유튜브 쪽에 남겨놨으니까 그쪽에서 청취하시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잘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월요일날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날 또 뵐게요. 내일 하루 푹 쉬시고 미국, 유럽, 중국 다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